상위 노출보다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종종 상위 노출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디피트입니다. 저는 강의나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려고 해요. 아마 블로그 초보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고민 때문에 고통스러우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고민은 바로 상위 노출 어떻게 해요? 입니다. 저도 블로그 초보 시절에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바뀐 적도 많아요. 그래서 이 고민이 얼마나 블로거들을 지치게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3년 동안 삽질을 하면서 얻은 저만의 해답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이 해답을 찾고 블로그가 급성장하고 많이 안정화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 후에는 상위 노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유료급 꿀팁만 모아왔으니까요. 영상 다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그렇듯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상위 노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드리는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상위 노출보다 브랜딩을 먼저 하세요 라고 답을 드려요. 아니, 상위 노출 물어봤는데 뭔 브랜딩?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저에게 직접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다 그런 반응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브랜딩이 짱이다, 브랜딩만 팔아, 이런 의미로 브랜딩부터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 노출을 물어본 사람에게 브랜딩을 추천해 주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네이버의 방향성 때문인데요. 저는 현재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네이버 블로그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겠죠. 우리는 결국 네이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성장하려면 네이버의 방향성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는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간다면 돈도 못 벌고 길도 잃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네이버의 방향성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네이버의 방향성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브랜딩을 밀어주기 시작했다예요. 여러분 혹시 네이버 로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이아니, 시랭크니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글을 상위 노출시킬 거냐를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로직이 바뀐다는 건 네이버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자신들이 이뤄나갈 비전에 맞는 글을 메인 화면에 쫙 깔아야 하니까요. 예전에는 네이버 로직이 딱히 브랜딩을 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45일간 포스팅, 키워드 몇 번 반복 이런 규칙만 지켜주면 바로 상위 노출이 됐었어요. 쉽게 상위 노출을 시켜주려고 했던 게 있었겠지만 이 로직은 네이버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분야, 퀄리티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쓴 글이 상위 노출되는 현상이 생긴 거죠. 상위 노출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이만한 꿀덩어리가 없었죠. 하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얻을 정보도 없고 이상한 글만 있으니까 사용할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사용자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네이버 블로그는 사용률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암흑길을 걷게 되죠. 네이버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네이버의 메인 서비스 중에 하나니까요. 네이버는 블로그를 살리기 위해서 로직을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45일 포스팅 이런 규칙 말고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포스팅하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을 밀어주겠다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즉 브랜딩을 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가 바로 상위 노출을 하려면 먼저 브랜딩을 하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단순히 키워드 반복, 글자 수 지키는 것 등으로 상위 노출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지, 콘텐츠는 좋은지, 소통은 잘 하는지 등을 판단하죠. 물론 지금도 상위 노출을 노리는 공식은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식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이 공식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위 노출 공식들은 이제는 부가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상위 노출을 전혀 노리지 않습니다. 황금 키워드를 잡으려고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글자 수를 맞추거나 하지 않아요.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어떨 때는 천자도 안 되게 쓰고 어떨 때는 거의 전자책급의 글을 씁니다. 이게 저한테는 훨씬 재미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종종 상위 노출이 되더라고요. 브랜딩만 했을 뿐인데 네이버가 알아서 저희 글이 좋다고 판단하고 올려준 거죠. 참 신기하죠. 상위 노출을 전혀 노리지 않았는데 상위 노출이 된다니. 이게 요즘 네이버의 방향성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위 노출 공식만 찾아다니셨던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상위 노출 공식에 드리는 공을 브랜딩에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종 승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일 테니까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본 분들이라면 이제 브랜딩을 해야 하는 건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브랜딩 해야겠다 를 깨닫는 게 아니죠. 그래서 브랜딩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의문이 남아있잖아요.
우선 알아주셔야 하는 건 브랜딩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브랜딩에 대한 정의도 모두 다르고 브랜딩을 하는 방법도 모두 달라요. 단순히 이게 브랜딩이야 라고 묻썰듯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좋은 브랜딩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더라도 정답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사실 저는 이미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앞선 영상에서 많이 말했었습니다. 제가 브랜딩이라는 말을 일부러 하지 않아서 모르셨겠지만 제 지금까지의 영상은 모두 브랜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영상에서까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글 깔아두기가 있었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주제로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건지 먼저 글을 깔고 시작하자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본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굳이 이런 글들을 깔고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말이죠. 다 브랜딩을 하기 위한 포석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유 추가입니다. 블로그에서 나를 알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서로유 추가와 상위 노출이요. 그런데 오늘 말했다시피 상위 노출은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이 완성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서로유 추가로 남들에게 나를 알려야겠죠. 사실 제가 블로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블로그도 서로유 추가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블로거에겐 이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하고 있어요. 서로유 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영상이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무조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 전자책 판매가 있었죠. 전자책은 초반에 만들기도 쉽고 홍보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전문성을 입증하기에도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30권에 가까운 전자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많이 쓴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브랜딩을 완성시키는 필살기 같은 거라서 계속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전자책 없이도 블로그에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굳이 필살기를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전자책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봤었을 때 브랜딩에 대한 굵직한 줄기는 이 3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다시 들어보니까 모두 브랜딩에 대한 내용들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렸는데요. 브랜딩을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저의 지난 영상들과 블로그를 꼭 참고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브랜드 블로그 세팅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손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괜찮습니다. 더 강력한 정보들을 담아서 또 팔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줘도 실제로 할 사람이 몇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겠죠? 이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4일 만에 수익화를 성공했고요. 9개월이 지난 지금은 2,5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방법만 따라하면 누구나 24일 만에 돈이 벌리고 2,5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돈이 벌리고 성과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찰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통찰과 노하우를 얻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24일 만에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죽어라 글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심지어 이 블로그를 만든 것도 병상에 누워서 블로그를 만들었죠. 그렇게 달려온 결과물들이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좌절감을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굴러야지만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저라는 좋은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행착오가 훨씬 줄고 성과도 빠르게 나겠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조급함을 버리고 단단한 실력으로 무장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어요. 저는 조급하게 돈을 벌려다가 무너진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 빠르게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웬만한 곳에는 다 가봤고 심지어 다단계 사기까지도 당했었죠. 제가 겪은 가장 큰 시행착오는 블로그가 잘 안 된 것도 매출이 안 나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가장 큰 시행착오는 빠르게 성공하려는 조급함을 가졌던 것이었어요. 아마 이 시행착오만 잘 넘어가셔도 시행착오 1, 2년은 그냥 줄이게 되실 거예요. 지금 블로그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단단함을 쌓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묵묵하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이렇게 묵묵하게 나아가신다면 1년이 가기도 전에 몇 배는 성장한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블로그 꿀팁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부터는 글쓰기에 대한 꿀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로건이 돈 버는 글쓰기잖아요. 이제 니값 해야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